공로학원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참, 우리 수험생들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누구보다 많이 초조하고 그럴 텐데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시험 볼 때까지 우리 수험생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아마 수험생들이 집에 오늘 좀 일찍 온 학생들도 있을 테고, 예. 또 여전히 평소처럼 독서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평소처럼 좀 공부를 하라. 평소처럼 어떤 페이스를 유지하라. 이런 또 주문을 좀 하고 싶고, 또 가족들은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주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히려 좀 무관심에 가까운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무관심. 또 예.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좀 체크해줘야 될 게 이제 아날로그 시계를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면은 시계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이 또 표준 시간에 맞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답안을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화이트라든지 지우개, 그 다음에 샤프심 이런 부분들은 좀 부모님들도 좀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낯선 경험 이제 도시락을 또 싸야 되는 거죠, 내일은. 예.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편안하게 잘 먹으러 가는 장소가 아닌 거기 때문에 아주 평소와 좀 비슷하게 그런 어떤 도시락 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통편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해놓고 지침에 드는 것이 좋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준비를 많이 주변에서 좀 도와주셔야겠군요. 차분하게. 예. 심리적 안정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수험생들이 내일 실제로 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로 이 시험을 치러야 될까요? 1교시 시험이 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교시 이제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전이라는 거죠.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1교시 국어 시험이 이제 강건은 45문제 중에서 15문항에 출제되는 이제 비문학 독서 지문입니다, 이게. 예. 출제될 수도 있고 다양한 소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이 부분을 한 번 풀었을 때 못 풀었을 경우 안 풀리면은 좀 별표를 치고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간다라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고 다음에 넘어가는 거. 예. 1교시부터 너무 잘 보려고 하다가 보면은 못 풀게 되면은 다시 2번, 3번 풀다가 보면은 상당한 시간이 또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원칙적인 자세를 좀 같이 줬으면 좋겠고, 또 1교시가 너무 어려워서 잘 못 풀었다. 절대 답안 같은 거를 쉬는 시간에 안 맞춰봤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예. 어려우면 상대방도 모두 어렵다라는 어떤 원칙적인 자세가 중요하고,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4교시째는 한국사하고 탐구 두 과목 선택 과목을 동시에 풀어봐야 되는데, 예. 학교에서는 시험을 모의고사를 볼 때 아무래도 이 순서를 잠깐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먼저 한국사를 먼저 풀고 정해진 시간에, 그 다음에 탐구를 1과목 선택, 2과목 선택 순서대로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푼다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고, 예. 어쨌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른다라면은 아마 실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올해 수능하고 지난해 수능이 많이 달라졌나요? 작년도 수능은 영어 절대평가제가 처음 도입된 거죠. 예. 그래서 지진까지 났었죠. 예, 엄청나게 맞아요. 혼란스러웠던 거죠. 예. 그 전에는 또 한국사 시험이 또 처음으로 또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었었죠. 예. 그러니까 최근 2년 연속으로서 수능 시스템이 변화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금년도에는 근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평소 모의고사 잘 봤을 때를 생각하면서 아주 편안한 상태로서 시험에 임하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이 지진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1년 전에도 포항 지진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지진 같은 거, 또 화재 같은 거, 내일 발생을 하면, 또 시험 도중에 그것도,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수험생들? 참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 복잡하겠죠.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 저희가 걱정해야 돼요. 예.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다. 무조건 감독관의 지시에만 따른다. 감독관의 지시. 예. 네.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뭔가 어떤 섣부른 행동을 한다라든지, 예. 자리 이탈한다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감독관들이 지금 배치된 어떤 지시 사안대로만 움직인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일 시험이 다 끝나면 우리 수험생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내일은 이제 학생들이 아는 게 원 점수를 알게 되는 거죠.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았다. 이걸 알게 되는데, 자, 이걸 잘 봤다. 생각보다 시험을 잘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장 다음 날부터 논술, 구술 면접 시험에 학교별로 실시가 되죠. 예. 그러면은 수시에는 논술이라든지 면접 시험을 봐서 잘 보면 무조건 합격을 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정시에 지원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시험을 지나치게 잘 봤다, 예상보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에 일종의 납치라 그러죠. 예. 이런 부분들을 안 당하려면은 고사장에 가지 말아야 되니까. 어쨌든 시험이 끝나고 사실 입시 기관에서 발표하는 합격 예측 점수에 1차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수능 시험 보고 저희 회사도 그 다음날 바로 오후 3시에 이제 설명회장에서 그런 일종의 배치표라 그러죠. 예. 그런 자료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런 자료를 보면서 정시에 충분히 합격 가능이 된다라고 하는 대학들은 오히려 낮은 대학의 수시에 논술 시험을 보러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결론이 있고. 예. 만약에 시험을 못 봤다. 그리고 수능 최저마저도 맞추지 못했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의미 없게 논술 시험장에 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 텐데. 예. 그래도 제 생각에는 논술 시험장에서 한번 가보면서 실전 경험을 갖는 것이 논술의 원서를 냈던 학생들은 한 군데만 넣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예. 두세 군데를 복수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경험을 익히기 위해서 가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예. 특히 원점수를 가지고서 잘 봤다 못 봤다라는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또 스트레스는 좀 받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원점수는 사실은 공표도 안 되는 점수입니다. 본인만이 알고 있는 현재 점수고 실제 12월 달에 채점 결과가 나오는 거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점수 등급을 나오게 되는데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대부분 대학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당장 오늘 시험을 봐서 굉장히 잘 봤다라고 하는 시험도 막상 결과가 나오면 표준 점수가 기대 이하로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대로 시험을 정말 망칠 정도로 잘 못 봤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표준 점수가 나올 때는 나머지 수험생들도 모두 못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목이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점수가 12월 달에 나올 때까지는 어떤 속담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 잘못 봤던 학생들도 그런 기대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또 시험을 너무 잘 봤다고 하는 학생들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시에 소홀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시험 끝나고요, 대표님. 또 네.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 이런 거 좀 살펴보려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